1차에서 이미 신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이에 의사들은 더 나은 치료제를 보다 빨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미국 대통령을 지내셨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악성 흑색종 완치로 유명해진 키트루다가 진행성 폐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PD-L1 발현율 50%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서 1차 항암제로 급여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PD-L1 발현율이 낮더라도 기존 항암제의 효과보다는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군다나 진행성 폐암 환자는 1차에서 2차 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환자가 극명히 적어집니다. 1차에서 이미 신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이에 의사들은 더 나은 치료제를 보다 빨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. 설령 2차 치료로 키트루다를 쓰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1차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후에 키트루다를 써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의 치료 성적이 처음부터 키트루다를 썼던 경우보다 성적이 낮다는 것입니다. 이왕 키트루다를 쓸 바에는 투여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것이죠. 폐암에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이면서 EGFR이나 ALK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수명이 30개월 정도로 연장되는데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개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30% 정도니까 나머지 70%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데 이 경우에 키트루다를 써서 표적 치료제가 듣는 경우와 비슷할 정도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PD-L1 발현율이 50% 이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키트루다를 처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환자들을 놓친다는 의미니까 진행성 폐암의 치료에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급여 기준을 바꾸어서 적용 대상을 더 넓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미국이나 유럽,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성 폐암의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를 승인한 것을 우리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.